네, 반갑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구역 내 소유자, 가족, 세입자 모두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6일 되겠습니다. 저는 추진준비위원장 신종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익산 모현 1구역 재개발 신탁이란 용어를 가지고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해보는 부분이 100% 답은 아니고요, 100%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미리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지금 이미지 사진, 오늘 제1건설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워 갖고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신탁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탁 회사, 신탁 회사라고 하는 건데 영어 뭐라 써 있어요. 고람코 자산 신탁, 고람코 자산 신탁. 팜플렛 내용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럼 아파트 사진도 보이고 어떤 큰 규모의 건물도 보여요. 많이. 오늘 팜플렛 사진 본 고람코 자산 신탁 회사 실적 중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탁회사 용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회사 소개를 받았는데요. 천천히 신탁회사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회의 때 좋은 안들이 나와서 회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빠른 회의 안건이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공부해 보시라고 함께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요.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또 누구 말도 정답이 아니에요. 함께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열었어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용어들을 빨리 한번 짚어보고 신탁회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공람은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관련된 공람이다 말씀드렸어요. 공청회가 공람 끝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인가, 또 이렇게 인가가 난다. 그 인가를 나기 위해서는 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설명드렸어요. 구역 지정 인가가 난 이후로는 토지를 분할할 수가 없고 신축, 증축, 형질 변경, 조형물, 기타 자기 땅이라도 물건을 적재할 수 없고 기타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재개발은 보고 재건축은 보고 공람은 보고 공청회는 보고 구역지정 인가는 보고 조금 이제 감이 올 걸로 예측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역지정이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했잖아요. 추진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추진위원은 선거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 동의서에 명단을 제출해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가 한 280명 되는데 280명의 과반수에서 한 명이라고 넘어야 돼요. 과반수를 넘겨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반수를 넘으면 되는데 이 추진위원 구성할 때 동의서를 받는 걸로 조합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진위원 동의 받을 때 75% 이상을 받게 되면
조합까지 동의 없이 한 방에 빵 간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추진위에 구성할 때 75%가 넘어서 동의율이 나왔다. 그러면 조합 설립원에 시간 하나도 안 들어요. 빵 한 번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꼭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줄 치세요. 추진위에 구성할 때 동의율이 75% 넘었다. 조합 구성 없이 한 번에 쭉 간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양 신청 마감까지 구역 내 모든 소유자는 현금 청산자 대상이 되기 전까지, 현금 청산자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땅을 갖고 있다든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이 현금 청산자고요. 그 자격이 해당되더라도 분양 신청을 안 넣는다든가 아니면 조합에 하는 걸 반대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는 사람들을 분양 신청 마감까지 분양을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조합원으로 안 보는 거지 그 전까지는 강제로 다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조합원으로 남지 않을 때 분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분양을 신청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자로 보는데요. 현금 청산자로 결정 나서 현금을 지급할 때 종전가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종전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재개발로 인해 들어갔던 비용, 종전가 종전가 비율로 산출해서 그 비용도 차감해서 드리는 겁니다. 차감해서 드리는 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직까지 제가 법률 자문사가 법률 변호사가 아닌 게 정확성은 없어요. 그러나 거의 99% 맞습니다. 현금 청산자, 분양 신청을 않거나 현금 청산자들 그냥 종료가 100%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동안 들어갔던 거 비용 차감하고 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조합원, 분양받는 조합은 원하는 동, 원하는 호수, 원하는 평형 배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재개발 컨설팅 업체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재개발 컨설팅 업체가 시공사가 와서 돈을 빵 풀기 전까지 예치금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법률 자문 변호사 업체 선정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자문료는 매월 30만 원. 그만 받고 싶다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돈이 안 나가죠. 근데 추진위원 구성 단계는 무료로 해주고 조합이 인가 날부터 30만 원씩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지금 애문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회의도 아니었고 업체 선정도 안 있으니까 하나 애시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탁 회사 방식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철도 건너편 창인 아파트 거기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잖아요. 그 창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앞에 가 있어요. 조금.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틀리고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탁 방식. 그래서 거기는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었고요. 추진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신탁 회사한테 넘겼어요. 싹. 그래서 조합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다음 단계를 가려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땅을 사야 되냐 안 되냐 이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영락교인가 뭔가 있어 거기서 지금 안 돼가 부딪기가 좀 걸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갔는데 지금 우리보다는 잘못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잘못하면 빨리 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냐?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 지정되면 창인아파트처럼 추진위원회를 우리 구성을 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는 신탁 방식이 아니고 조합 방식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율이 75%가 넘으면 조합 한 방에 빵 가요. 그러면
신탁 방식이나 우리 조합 방식이나 속도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가는 데는 전국적으로 왜 신탁 방식으로 가냐? 비대위가 있어갖고 이게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비대위가 있었고,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작한 지가 10년 15년 그렇게 된 동네들이에요. 그래갖고 막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네가 도 못오고 내가 도 못온 게 싸움만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조합을 만들지 말고 신탁에서 넘겨버리자. 그래서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 큰 요인이 그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진준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작년 11월 달 구역지역을 지정해 주라 시청이 뜯어갖고 12월 달에 공람이 바로 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빨라요. 갖고 이제 구역 지정 되면은 추진위 만들면 추진위 때 75%는 조합으로 한 방에 빵 가는 거예요. 신탁방에서 저희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요. 이제 다시 그러면 신탁 방식은 왜 가느냐? 서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비대위가 많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10년 20년 걸려서 못된 지역. 그러니까 그냥 신탁에서 맡기는다라는 거고요. 저희처럼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공람이 떴다. 아주 빠르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비대위가 없잖아요. 그럼 비대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역 지정이 인가가 날라올 때 익산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책자에서 공부하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를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비대위가 왜 구성이 되냐? 그러니까 익산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와요. 내용이 왔을 때 추진위원은 선거 없이 동의일로 그냥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역 내 1파, 2파가 돌아다니면서 3파가 돌아가면서 서로 동의를 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1번 주자도 50%못 받고 2번 주자도 50%못 받고 3번 주자도 50%못 받고 그러면 세 팀 다 추진의 인가를 못 받아요. 또는 1번 타자가 60% 받았어. 2번 타자가 10% 받았어. 그러면 10% 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싸움은 게 또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탁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는 속도도 빨랐고 비대위도 없고 큰 자본도 없기 때문에 조합 방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왜 신탁 방식을 안 가고 조합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빨리 가고 잡음이 없고 비대위 없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이나 우리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조합 방식 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수익 내려고. 근데 신탁 방식으로 가면 신탁 방식 회사가 조합서 하는 일, 또 다른 일을 다 해요. 다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나 관리비가 저희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하면 보통 얼마만큼 비용이 드냐? 꼭 지금 말하는 게 100%는 아니에요. 보통 총 공사비의 5%를 가져가요. 총 공사비의 5%. 신탁 방식 회사에서. 총 공사비의 5%면 어떻게 되냐? 대충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한 세대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5억이라고 칩시다. 5억. 그러면 5억이라고 칠 때 우리가 약 한 900세대를 하는데 900세대를 그냥 계산 없게 1000세대라고 합시다. 5억, 50억, 500억, 5천억. 5천억에 5%를 신탁 방식이 가져가 버려요. 무지무지게 큰 돈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합으로 운영할 시에 약 1%. 1%면 조합 운영이 충분히 하고 남아 돈이. 그러면 4%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어요. 4%를. 그러면 4%를 절감하면 이 4%는 곧 누구한테 가느냐?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저렴하게 갈 수가 있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서 청산했을 때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신탁방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요. 그래서 우린 지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잡음 없이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을 했을 때는 총 공사비의 5%를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신탁 방식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도 자금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라든가 우리가 더 정확히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조합보다는 더 잘해요, 개인들은. 그러면 저희는 신탁 방식처럼 잘하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가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함께 공부해 보자는 거는 뭐냐? 좋다.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금전만 신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신탁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조합 관리는 우리가 운영을 하자. 우리가 운영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이자만 받아가는 거예요. 이자. 조합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수입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아가. 우리한테 돈만, 이자만 받아가고, 이자에 대한 재무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 하면 그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걸 다 그 사람들이 감사 역할을 하면서 자금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가되, 돈만 신탁 회사에서 우리가 갖다 쓰고 거기서 통제를 받고 하자. 이걸 지금 함께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줄 찾는 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니꺼로 비대위, 니꺼로 조합 자질, 니꺼로 진행 속도 마지막 선택.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는 조합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비대가 있어. 시끄러. 배가 산으로 갈라. 이게 돈이 우리가 5배 들어도 신탁 방식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자질에 문제가 있어. 임원들 도저히 저 사람 능력이 없어. 저 사람들 갖고 못 오겠어. 그럼 차라리 돈이 5배 더 들어가도 신탁 방식 가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미근정이 갖고 안 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신탁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현재까지 그 부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비대위도 없고 조합 자질 문제도 없고 진행 속도 빠르고. 그래서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가되, 돈만 신탁 방식으로 가고, 조합 관리는 현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를 지금 한번 공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돈 낸 게 없고 저도 돈 낸 게 없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시공 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선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후불로 여기다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우리 시공사 또는 각종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은 이자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공사는 전체 시공을 맡는 사람이잖아요. 시행사. 그 다음 시공사는 뭐 예를 들어서 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림이라든가, 이런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이 시공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공사가 와서 돈을 한 번 빵 푼다, 이런 용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공사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빵 풀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 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 우리한테 다시 빌면 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말고 시행 방식으로 가서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시행사에서 한 방에 돈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게 아파트 시공사가 1층 졌다 그럼 1층급만 나가는 거예요. 2층 졌다 2층급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도 없고 뭐 이게 안전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조합 관리비도 2단 지나고 다음 지나고 다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행사 방식을 선택하는데 금융만 시행사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듯 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정식 재개발 강사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했는가 몰라도 요즘 한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무 이상 없이 비대위도 없이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우리 추진위원이나 저나 조합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갈수록 의견소통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금만 신탁 방식으로 가서 이런 시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청구할 때는 피가 붙게 돼요. 이 피도 붙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아차해서 돈이 안 들어오면 공사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행사한테 저리로 싸게 돈을 갖다가 공사할 때마다 부분 안전하게 지불을 하면서 시공사도 돈을 자금력으로부터 압박을 안 받고 저희 조합 은행도 자금으로부터 안 받고 또는 조합원들이 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업무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게 얼마씩 들어가냐 1년에 1천억씩 들어가요. 1년에 1천억씩 1천억씩이 집행이 돼요. 이 돈이요. 1년에 1천억이면 한 달에 100억씩 집행이 돼요. 근데 우리 재개발 사업이 조합을 통해서 한 달에 100억씩을 집행을 하는데 시행사를 끼고 하면 시행사에서 다 감독을 해줘요. 그 사람들 돈 나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공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다음에 또 좀 요약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공부예요. 공부니까 공부 많이 했다가 우리가 조만간에 추진위원 회의를 한번 할 거잖아요. 그때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